우파와 좌파 판단 기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파와 좌파를 가르는 판단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산업 간 평등 달성도 그래요. 우파와 좌파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죠. 역사적으로 산업가는 평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농업을 중시했죠. 한국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 해서 농사가 제일 중요하다. 상공업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생각은 그래요. 고대 문명이 있는 어느 곳에서나 발견이 되죠. 산업 간 평등을 달성해서 상공업 육성할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농경이 시작된 이후에도 식량이 계속 부족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농업에 집중해야 된다.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공업을 육성해서 빈곤을 해결해야지. 지금 현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결과를 보고 하는 말이고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고대에 찬란한 문명을 지닌 국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으면 그래요. 아주 빠른 시기에 근대화가 된 국가가 등장했을 거라는 거예요. 더 강력한 근대 국가. 근데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고대부터 내려온 농업을 중시하는 생각, 상공업을 통제해야 된다는 생각, 산업과는 평등하지 않다는 생각.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 한국인들이 있겠죠. 수십 년 전에는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상공업을 육성해? 신산업을 육성해? 그런 거 왜 하지? 안 돼. 그런 걸 추진하는 박정희는 나쁜 놈이야. 전두환 나쁜 놈이야.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국은 단기간 내에 근대 국가를 수립했기 때문에 보통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죠. 100년, 200년 추진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한국은 단기간 내에 추진해서 큰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 경험한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다. 한국도 계속 절대 빈곤에 시달렸는데 어떻게 그래요. 절대 빈곤, 특히 진짜 식량 문제가 중요하죠. 식량 문제를 해결했냐는 거예요. 계속 식량이 부족하니까 농업에 집중하자 했다는 거예요. 그 야당 인사들 지지하는 학생이나 지식인들은 그렇게 절대 빈곤을 해결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군대 국가는 절대 빈곤을 해결했죠. 무엇으로 해결했냐는 거예요. 상공업의 발전으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죠. 식량이 지금 풍족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다음 이제 역사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정확한 조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역사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상공업 육성이 어떻게 절대 빈곤을 탈출시키는가 다 역사 속에서 살펴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신념이 되는 거예요. 확실하구나 이러면서. 이제 식량 문제가 상공업에 도움을 받아서 해결되는 과정을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그리고 이제 산업 간 평등이 어떻게 달성되는지 한국의 역사 속에서 살펴봐야 되겠죠.
산업 간 평등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상공업에 대한 통제를 철폐하고 상공업에서 민간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상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통제를 폐기해야 되죠. 계속 육성되지 못하게 통제를 했다는 거예요. 특히 조선은 그랬다는 거예요. 고려나 신라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제법 무역도 번성했다는 거예요. 고려에는 병란도도 있고 1876년 개항 이후에도 고종은 상공업에 대한 통제를 폐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1883년 해상공국을 설치하여 상공업을 더 철저하게 통제하려 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 시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특히 공산주의 세력은 고종을 개혁군주처럼 만들려고 그러죠. 근대화 조치를 잘 시행했는데 일본이란 나쁜 나라가 그걸 막았다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번에 살펴봤지만 뭐 신분제도 폐지, 관리들이 수탈 금지, 근대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돈이 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학만이 일어나잖아요. 상공업 육성을 위해서 일했냐? 상공업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뭘 해야 될까요? 통제를 폐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기업 설립을 허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1883년 해상공국을 설치하며 상공업을 더 철저하게 통제하려 했다. 정반대의 조치를 취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위기에 빠졌구나. 빨리 근대국가를 수립해야 되겠어. 근대화 조치를 취해야 되겠어. 그럼 근대화가 무엇인지 조사하고 상공업을 육성해야 되겠죠. 그럼 상공업에 대한 통제를 폐기해야 되는데 정반대의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럼 해상공국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상공국은 중앙과 지방에 설치되었고 정부 기관이죠. 관리들이 중앙과 지방에 설치된 해상공국의 수장을 맡았다. 관리들에게 무슨 일을 시켰냐는 거예요. 당시 조선의 상업은 보부상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지방은 주로 보부상이죠. 전 지역이 그렇죠. 특정 보부상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상인들을 통제하였다. 그 상인들은 이제 보부상이었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죠. 짐 들고 보짐과 등짐을 가리키죠. 그 두 개 합쳐서 보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설시장은 거의 없었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상인 일을 한 거죠. 어떤 일을 벌였냐? 보부상들 몇몇을 지정해가지고 통제를 했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상행위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특정 보부상에게는 특정 상품을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상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왜 부여했을까? 왜 상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을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해상공국에 소속된 보부상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상행위도 할 수 없었다. 보부상에게 권한을 주었죠. 다른 보부상들은 이제 해상공국에 소속된 보부상의 허가 없이는 상행위를 할 수 없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뭐 상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철저하게 통제하려 했다는 거예요. 왜 했을까요?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왜 부여했을까요? 이익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 이익은 어디로 갈까요? 조선 왕실로 간다는 거예요. 상인들로부터 걷는 세금 어디로 갈까요? 조선 왕실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통상 근대국가의 번영과 국력을 알게 되면 상공업을 육성하여 국가의 독립과 번영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고종은 상공업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정반대의 정책을 실시한 것이다. 위기라고 느끼지 못한 거죠. 이거 근대국가와 조선이 너무
국력의 차이가 심하구나. 빨리 개혁을 해서 조선도 근대국가가 돼야 되겠어. 그러면 이제 근대화 조치를 취하게 되겠죠. 근데 근대국가를 보면서 고종은 뭘 생각했을까요? 어? 그 상공업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네? 어떻게 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 관청을 만들어서 뭐 독점권을 부여하면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 뻔한 거죠.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권과 상행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공짜로 부여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 특정 상인들이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게 하고 그 이익 중 일부를 이제 왕실이 취하는 입장이죠. 근대국가를 접하여 근대화를 알게 되었을 때 고종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결코 드문 현상이 아니다. 고종만 그럴까?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도 많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란의 경우 혁명수비대가 이란을 장악하고 있는데 혁명수비대가 이란의 주요 상공업 시설을 장악하여 독점을 행사하며 집권 세력과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똑같다는 거예요. 상공업이 발전했구나 근대 국가에서. 아이씨, 상공업을 육성해야 되겠어. 뭐 해야 되지? 그러면서 근대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게 이익이 되는구나. 이익을 우리가 취하자. 똑같다는 거예요. 또 똑같은 국가들 있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민간인이 돈을 벌게 해야 되지? 이익을 취하게 해야 되지? 안 돼. 정부가 할 거야. 그게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어떤가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생각이 어디가 처음이냐는 거예요. 처음이 원조라는 거예요. 고대 국가라는 거예요. 처음에 근대화가 일어나면 반발심이 일어나잖아요. 왜 예전에 하던 대로 하지 않지? 공산주의가 이렇게 현대 공산주의가 언제 생겼냐는 거예요. 근대화 초기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 반발심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대의 견해를 가지고는 합리화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견해를 만들어서 이제 근대화 조치를 막으려 하는 거죠.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종이 근대화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오히려 반근대적 조치를 시행하자 분노한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은 갑신정변이라고 불리는 혁명을 일본군이 지원을 받아 일으켰다. 지원을 얻었죠. 근대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산업간 평등을 달성해야 했고 상공업 통제를 폐기해야 했다. 집권한 갑신정변 인사들은 상공업을 통제하는 해상공국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제 위기를 느끼는 사람도 있죠. 근대국가를 접하면서 이거 근대국가 수립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신분제도 폐지하고 관리들이 수탈을 금지하고 빨리 상공업을 육성해야 돼. 그런데 1803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고종은 오히려 정반대의 조치를 1883년 시행했죠. 해상공국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괜히 갑신정변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위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빨리 근대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근데 고종이 이제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죠. 직접 나서지 않는 이상 근대화할 수도 없고 조선은 멸망한다. 결국 식민지 된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반근대적 조치를 취하더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구조 해상공업을 폐지하여 상인의 농단을 방지하고 공평한 상업을 성립케 하라. 그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갑신정변 인사들의 계획안에.
상공업을 통제하는 해상공업을 폐지해야 된다. 분명히 적혀 있는 거죠. 신분제도 폐지해야 된다. 그것도 나와 있죠, 정확하게. 공평하게 상업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은 무엇인가요? 통제를 폐기하고 상인들 간에 상인들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감신적 변호사들은 근대화 조치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현시대 한국인들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뛰어난 인물들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 사람들이 지나치게 이제 소수였기 때문에 실패했지만 한국은. 이런 경우 성공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당시 가장 권위가 있고 존경받는 사람은 왕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그때 한번 해보자 하고 했으면 일본은 그렇게 했잖아요. 한국 역시 메이지 유신과 같이 당시 근대 국가를 수립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은 충분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근대 국가 수립하지 못했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갑신정변 인사들은 상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상공업을 통제하는 해상공국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맞는 판단이죠. 계획안에 해상공국 폐지를 포함시킨 것이다. 분명히 포함되어 있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갑신정변 인사들은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조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러하기에 계획안에는 상공업 통제를 해제하고 신분제도를 폐기하며 관리들의 수탈을 금지시키는 조치가 포함되었다. 다 있다는 거예요. 근대화 조치들이. 당시 조선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그 이전부터 다 보고가 됐겠죠. 고종이 안 한 거죠. 이들의 근대화 조치가 고종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리는 없다. 이들은 다 그 당시에 양반 출신이고 관리들이었잖아요. 다 보고했겠죠. 안 하니까 혁명을 일으킨 거죠. 결국 고종이 근대화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반근대적 조치를 시행하자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희망을 줬고 혁명을 일으킨 것이다. 그게 역진실이라는 거예요. 혹자는 갑신정변 인사들이 일본군을 동원한 것을 가지고서 외세 의존적이라며 갑신정변 인사들을 비판하지만 이는 당시 조선의 사정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또 항상 근대국가 수립 세력과 반발 세력이 있잖아요. 또 군대국가를 제약시하는 인사들은 또 갑신정변 인사들을 싫어하겠죠. 늘 또 동원하는 게 외세 의존적이다. 왜 일본군을 동원했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판받을 만한 일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일본군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계획할 방법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고종은 정권을 상실할 위기를 세 차례 맞이했다.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1882년 임모군란 때, 1884년 갑신정변 때, 1894년 도항란 때 정권을 상실할 위기를 맞이했다. 임모군란 때 제압할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압했냐는 거예요. 청군을 동원해서 제압했다는 거예요. 임모군란 때. 그때 흥선대원군이 재집권에 성공했죠. 임모군란 일으킨 세력을 몰아낼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청군을 동원했다. 갑신정변 때 마찬가지죠. 청군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몰아낼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청군을 동원했죠. 1894년 동아란 때 어떻게 했나요? 청군을 동원해서 동아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몰살시켜서 그래요. 정권을 유지하려 했다는 거예요. 청군을 3번 동원했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동학란을 제압했나요? 청군이 들어오니까 일본군이 청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들어왔죠. 동학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자기를 몰살시키려 한 청군을 공격하지 않고 일본군을 공격하면서 자폭해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또 사연이 있죠. 그때마다 고종은 청나라 군대를 동원하여 반대 세력을 숙청하면서 정권을 유지했다.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청나라 군대를 동원하면 자주적이고 일본군을 동원하면 외세 의존적이라는 생각은 논리적 모순으로 조선 왕실을 옹호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 다른 나라 군대에 의존한 것은 고정이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갑신정변 인사들이 혁명을 일으킨 이후에는 조선을 근대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독립을 위한 목적도 있었다. 이거 무슨 말이지? 그 당시 조선이 속국이 아니었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독립국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독립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선은 역사에서 잘 안 가르치는 거죠. 이 정황을 잘 보라는 거예요. 청나라 군대가 계속 동원되네? 청나라가 자꾸 그 조선 정치에 개입하네? 조선이 독립국이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조선은 사실상 중국의 속국 내지 중국의 한 지방에 불과했다.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조선에 한반도에 있었던 모든 왕국이 그렇진 않지만 조선은 확실히 중국의 속국 내지 한 지방이었다는 거예요. 중국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조선인들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대부분 조선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조선인은 소중화를 내세우며 스스로 자신들이 중국인이라고 주장했다. 우린 중국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조선을 중국의 한 일부로 생각하는 거죠.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조선 왕실 역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청나라 군대를 동원하는 일을 외국군을 동원하는 일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이게 우리나라 군대지 왜 타국의 군대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청나라 군대를 외국 군대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를 동원하는 게 아무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종 입장에서. 지방이 위태로우면 중앙의 군대가 진압해야지. 그 정도 생각했겠죠. 아무 거리낌이 없었던 거죠.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 처할 때마다 청나라 군대를 동원했다는 거예요. 절대 다수의 조선인들 역시 고종과 생각이 다르지 않았다. 동학난을 일으켰을 때 고종은 청나라 군대를 동원하여 동학폭도들을 제압하려 했는데 동학난을 일으킨 이들은 자신들을 몰살시키기 위하여 입국한 청나라 군대를 적군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위나 아래나 똑같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청나라 군대를 몰아내기 위하여 입국한 일본군을 외국군 혹은 적군으로 인식하여 선제 공격했다. 그래서 몰살당했잖아요.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우리 군대니까 함부로 공격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조선인들이 인식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1894년 집권한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는 또 이제 갑신정변 인사들이 집권하는데 성공했죠. 일본군의 지원을 받아서. 중국을 섬기기 위하여 건설된 영흥문을 1895년 파괴하고 독립문을 세운다. 독립문을 왜 세웠나요?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자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894년 일본군이 청나라 군대를 격파함으로써 조선은 정치적으로 독립했다. 하지만 조선인들은 여전히 자신을 중국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래서는 근대화도 안 되고 독립도 안 된다는 거예요. 조선인들은 자신을 중국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갑신정변 인사들은 영흥문을 파괴하고 독립문을 건설하며 더 이상 조선은 중국이 아니다라고 선포한 것이다. 계몽하려고 했던 거죠. 우리는 이제 독립해야지. 우리 중국인이 아니야. 왜 중국을 섬겨? 좀 정신적인 정신개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조선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현시대 조선이 독립국처럼 가르치지만 그것도 역사는 알 줄 아는 거예요.
조선인들이 반응을 보라는 거예요. 다 자기가 중국인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독립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청나라 군대를 자기네 군대라 생각하고, 청나라가 정치에 개입하는 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저 속국이라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중국인이라 생각하니까. 그래요. 뻔한 말이죠. 하여간 산업 간 평등을 달성하여 상호업을 육성하려 했던 갑신정변 인사들의 계획은 청군의 개입으로 무산되었고 해상공국은 폐지되지 않았다. 그렇죠. 뭐 금방 그래요. 상실했으니까 정권을 3일 만에. 과연 당시 중국, 근데 생각을 해볼 게 있다는 거예요. 과연 당시 중국인 청나라가 조선의 독립과 근대화를 막은 일이 잘한 일이었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갑신정변 인사들이 개혁하기 위해서 일본군의 도움을 받아서 근대국가를 수립하려고 했죠. 청나라 역시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 근데 몰아내버렸다는 거예요. 계획을 무산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청나라 입장에서 맞는 것이었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과 청나라는 서로 적대하게 되고 1894년 청인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패배한 청나라는 멸망한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일본과 청나라는 거의 적국이 되다시피 하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개혁을 지지했으면 어떻게 됐을 거냐는 거예요. 개혁해봐 너희들. 그럼 일단 청나라와 일본은 적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개입을 하면서 그때 일본인도 많이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실상 청나라 역시 근대화 조치를 시행하며 개혁해야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였다. 청나라도 마찬가지다. 조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강국이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빨리 청나라 역시 일본처럼 근대화 조치를 취하면서 개혁을 해야 될 나라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개혁하지 않고 오히려 조선의 계획을 저지하려고 했죠. 그게 잘한 행동이냐. 일본과 맞서면서. 그래서 청나라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괜히 조선의 개혁에 개입하여 조선도 멸망하고 청나라도 멸망했다는 말이다. 청일정치행에서 이제 패하면서 이제 멸망하잖아요. 국내적으로는 대혼란이 일어나고. 아니 그래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청나라가 조선의 개혁을 막은 일이 잘한 일이었을까? 정치에 개입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청나라가 개혁을 저지하지 않았다면 일본과 같이 개혁에 성공한 조선은 완충지대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 개혁을 지지하고 오히려 한번 해봐. 우리도 도와줄게. 일본 너무 개입하지 마. 서로 그 당시에 뭐 나쁜 사이는 아니었으니까 뭐 조선의 개혁을 우리 청나라와 일본이 한번 지켜보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자. 그랬으면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거의 그런 건 유동적이니까 일단은 뭐 당장은 이제 뭐 전쟁할 일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거고. 괜히 개입해가지고 조선만 멸망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청나라도 멸망했다는 거예요, 사실상. 역사를 통해 남의 계획을 방해하면 나도 망한다는 사실을 깨우칠 수 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의 나라 계획을 방해하면 우리나라도 멸망한다는 사실. 내 나라도 멸망한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계획을 방해했냐는 거예요. 한번 잘해봐. 괜히 개입해가지고 그 청일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청나라도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 패착이었던 거죠, 청나라 역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